영국 해군의 자존심 후드를 그린란드 부근에서 침몰시키고 프랑스로 피신하던 비스마르크는 1941년 5월 26일 밤 항공모함 아크로열의 소드피쉬 뇌격기 부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15대의 공격기 중에서 2발의 어뢰 명중탄이 나왔는데요. 좌현 쪽에 맞은 명중탄이 좌현 쪽 키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바람에 동남쪽 방향에 있는 독일 치하의 프랑스 생나제르 항구로 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만 빙빙 돌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후드의 원수를 갚으려는 영국 함대들이 항공모함을 포함해 계속 추격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 세계 최대의 전함 비스마르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소드피쉬 공격대가 물러간 후 여러 방법으로 수리를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자 비스마르크는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독일 해군 본부에 타전하는데요. 내용 자체만 봐도 이미 운명을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무전을 받은 독일 해군 본부에서도 답신을 보내는데요. 바다가 험해서 견인하거나 할 상황도 아니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거의 잘 싸웠다, 명복을 빈다 수준의 답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비스마르크의 수병들은 초콜릿, 소시지 등 부식과 담배까지 무제한 배급이 허용되었습니다. 수병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침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전함 비스마르크의 절망적인 소식은 당연히 히틀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히틀러는 2차 대전 중 독일 영토 여러 군데에 관사를 가지고 옮겨다니면서 생활했는데요. 1941년 5월 26일 당일에는 독일 남부에 위치한 베어고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소식을 들은 것은 이미 5월 27일이 된 오전 12시 37분경. 이때 당시 히틀러는 자신이 신임하던 공군 소속 전속 부관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주로 히틀러와 공군 지휘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히틀러는 비스마르크에 답신을 보내고 나서 이 부관에게 비스마르크에 탑승한 승조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고 물었다는데요. 답변을 듣고 갑자기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군함도 대서양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1940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치러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패하면서 약 2600명의 사망자를 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비슷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니 화가 나는 것도 이해는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히틀러는 2시간여 동안 화를 내다가 자러 들어갔지만 엄청난 인명피해에 대한 뒷감당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소드피쉬 2차 공격대가 5월 26일 오후 10시 반경에 아크로열로 귀환한 뒤에도 비스마르크 상공에는 2대의 소드피쉬가 계속 비스마르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2대의 소드피쉬는 2차 공격대가 공격하고 귀환하는 것까지 멀리서 보고 있다가 공격이 끝나자 다시 감시를 시작하면서 비스마르크의 위치를 아크로열에 타전했는데요. 아크로열이 받은 무전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비스마르크가 정북향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프랑스로 가려면 동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 방향은 영국이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함대는 정찰기들이 무언가 착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무전이 들어오면서 영국 함대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항로를 바꾸고 있다는 무전이 계속 들어왔고 결정적으로 비스마르크가 연막을 치고 있다는 연락까지 들어오자 영국 해군도 비로소 비스마르크의 조타 기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짐작은 소드피쉬 정찰기가 돌아와서 비스마르크가 크게 원을 2번 그리며 선회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확실시됩니다. 이 소식은 바로 영국 함대 전체로 전달되었고 바로 얼마 전 수치를 맛본 영국 해군으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비스마르크를 상대할 영국 수상함 주력 중 첫 번째는 HMS 킹 조지 5세함입니다. 후드가 격침될 때부터
비스마르크를 계속 따라온 킹 조지 5세 함은 이제 자신이 비스마르크와 한판 승부를 벌일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 배는 42,000톤급 전함으로 비스마르크보다 4개월 뒤인 1940년 12월에 취역했습니다. 이 배는 14인치 함포를 앞쪽에 6문, 뒤쪽에 4문 보유하고 있었고 부무장으로 위와 같이 생긴 5.25인치 포가 16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함은 중간쯤부터 추격을 시작한 HMS 로드니인데요. 후드보다 7년 늦은 1927년에 취역한 백전 노장입니다. 이 배는 16인치 함포 9문을 보유하고 있었고 9문을 3연장 포탑 3개로 전부 앞에 달고 있었습니다. 5월 27일 비스마르크의 전투 위치는 북위 48도 10분, 서경 16도 12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비스마르크의 위치를 거의 파악하고 있던 두 척의 군함은 근처에 있던 노포크 함으로부터 비스마르크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무전을 받습니다. 두 척의 군함은 전진을 계속해 5월 27일 오전 8시 43분경 비스마르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5월 26일 밤 비스마르크는 영국의 2,000톤급 구축함 5척의 동시 공격을 받았으나 이를 무사히 격퇴하였습니다. 하지만 밤새 이어진 전투로 이미 비스마르크의 승조원들은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에서 날이 밝자마자 영국 함대 주력과 함포 사격전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킹 조지 5세와 로드니는 비스마르크의 북동쪽에서 급속도로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왔습니다. 5월 27일 오전 8시 47분경 비스마르크가 영국 군함들을 발견했을 때 거리는 약 22km, 바로 킹 조지 5세와 로드니가 주포 사격을 개시하고 비스마르크도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1941년 5월 27일에 전함 비스마르크의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전투경과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